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다. 사진 속에는 아내 지영과 낯선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마치 모녀처럼 친밀하게.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잠긴 상자. 그 안에 숨겨진 15년간의 비밀. 아내에게 숨긴 아이가 있었던 건가? 2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남긴 건 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의문투성이의 흔적들이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죽은 아내를 의심하며 무너졌다가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민호는 아내 지영의 서재 앞에 서 있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3개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방은 민호에게 금기였다. 이제는 정리해야지.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지영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라벤더 향. 아내가 좋아하던 향기였다. 지영은 2년간의 암투병 끝에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그때는 그저 작별 인사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미안해요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15년의 결혼 생활. 그는 지영이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다. 자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상적인 것들이 있었다. 펜, 수첩, 영수증.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그들의 추억이 쏟아져 나왔다. 결혼식, 신혼여행, 기념일. 웃고 있는 지영. 행복해 보이는 지영. 정말 행복했던 걸까? 당신은? 민호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멈췄다. 뒷표지 안쪽에 뭔가 붙어 있었다. 작은 열쇠. 은색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건 뭐지? 민호는 열쇠를 떼어냈다. 책상 서랍들은 이미 다 열어봤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 그는 서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책장, 옷장, 서랍장. 30분쯤 지났을까? 민호는 책장 맨 아래 칸을 살펴보았다. 두꺼운 백과사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먼지가 가득했다. 책들을 꺼내자 뒤편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숨겨둔 걸까? 민호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를 넣었다. 딸각. 상자가 열렸다. 순간 민호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십, 아니 수백 장의 사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집었다. 지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둘은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친밀해 보였다. 마치 엄마와 딸처럼.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수연이와 함께 2010년 5월 3일. 수연이? 누구지?
민호는 다른 사진들을 펼쳤다. 모두 지영과 그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학교 앞에서, 식당에서. 해가 바뀌면서 소녀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2010년 10살, 2012년 12살, 2015년 15살, 2018년 18살, 2020년 20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진에서 지영은 행복해 보였다. 그 소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야? 민호는 계속 사진들을 뒤졌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희망고아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지영과 소녀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고아원? 민호는 상자 안을 더 뒤졌다. 사진 외에도 여러 것들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지영과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 삐뚤삐뚤한 글씨, 이모 사랑해요 수연이가. 생일 카드도 있었다. 지영 이모 생일 축하해요. 수연 올림. 학교 성적표. 강수연 서울 동명초등학교 3학년. 민호의 손이 떨렸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내에게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이. 고아원 출신이면 지영이의 친자식은 아니겠지. 그럼 대체 무슨 관계지?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민호는 펼쳤다. 지영의 필체였다. 2010년 5월 3일. 오늘 수연이를 처음 만났다. 15년 만이다. 아이는 많이 컸다. 외롭게 자랐을 텐데 의젓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15년만? 민호는 계산했다. 2010년에서 15년 전이면 1995년. 지영은 그때 대학생이었다. 2012년 9월 5일. 수연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이 잘 어울린다. 멀리서 지켜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호에게는 말할 수 없다. 절대로.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 말할 수 없었던 걸까? 2015년 3월 2일. 수연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아원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걱정이다. 생활비를 보냈다. 민호는 모른다.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2018년 3월 5일. 수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쁘다. 등록금을 보냈다. 민호에게는 비밀이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아이니까. 2020년 10월 10일. 수연이가 취직했다.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한다. 잘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다. 가족이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민호, 미안해. 당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민호는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무슨 비밀이길래? 그는 다시 사진들을 펼쳤다. 지영과 소녀. 아니, 강수연. 둘의 관계가 뭐길래 15년 동안 숨겨야 했을까? 문득 민호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설마 지영의 딸인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됐다. 고아원에 맡긴 이유, 숨긴 이유, 혼자 돌본 이유. 그럼
아버지는 누구지? 지영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15년 동안 자신을 속인 것인가? 숨겨둔 아이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야. 확실한 건 아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졌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2022년 5월 15일.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수연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은 이해해 줄까? 용서해 줄까? 아니면 나를 떠날까? 두렵다. 진실을 말하는 게. 그래서 끝까지 숨기기로 했다. 미안해, 민호. 미안해, 수연아. 나는 겁쟁이야.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지영은 세상을 떠났다. 민호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들이 사방에 흩어졌다. 웃고 있는 지영, 웃고 있는 소녀,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민호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영과 수연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 2018년 크리스마스. 둘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정말 모녀처럼.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지영? 민호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손에 쥐어진 사진 속 안에는 여전히 비밀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발견한 후 사흘이 지났다. 민호는 그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지영과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아내의 얼굴.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야? 민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숨긴 다른 증거들이. 그는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책 사이, 서랍 뒤, 옷장 구석구석. 1시간쯤 지났을까? 책상 옆 낮은 서랍장을 옮기던 중 벽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벽지가 살짝 들뜬 곳이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냈다. 그 안에 작은 벽면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까지.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긴 걸까?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민호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다. 결혼기념일, 지영의 생일, 자신의 생일. 모두 틀렸다. 문득 상자 속 사진이 떠올랐다. 첫 번째 사진의 날짜. 2010년 5월 3일. 민호는 2010만 503을 입력했다. B. 금고가 열렸다. 이럴 수가. 비밀번호가 그 아이와의 첫 만남 날짜라니. 민호는 손을 떨며 금고 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통장, 봉투,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먼저 통장을 꺼냈다. 한지영 명의의 통장이었다. 민호는 거래 내역을 펼쳤다. 그리고 경악했다. 201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강수연 앞으로 송금된 기록. 12년 동안 총액을 계산하니 거의 3억 원에 가까웠다. 3억? 이 돈을 어디서?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영은 전업주부였다. 수입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을?
통장을 더 자세히 보니 입금 내역이 있었다. 프리랜서 번역, 온라인 강의, 원고료. 작은 금액들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아내가 일을 했었어? 민호는 몰랐다. 지영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취미로 번역 공부하는 거야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이었고 그 돈이 모두 수연이에게 간 것이었다. 15년 동안 나 몰래 돈을 벌어서 그 아이에게. 민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영수증과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강수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50만 원. 강수연 중학교 교복 구입비 80만 원. 강수연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300만 원. 강수연 대학교 입학금 500만 원. 강수연 대학교 등록금 4년간 2,400만 원. 강수연 자취방 보증금 1,000만 원. 강수연 취업 축하금 100만 원. 강수연 창업 자금 지원 5천만 원. 민호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창업 자금까지 5천만 원을. 그는 지영이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 명품 가방 한 번 사본 적 없었다. 비싼 옷도 고급 화장품도 없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돈이 모두 여기로 간 거였어? 민호는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수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봉인되지 않았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꺼냈다. 지영의 필체였다. 수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써둔다.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2010년 5월 3일. 내가 10살이었을 때. 그날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내 이야기를. 내가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고 있다는 걸.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그리고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게 됐어. 나는 그날 결심했어. 너를 지켜야겠다고. 내 엄마가 하지 못한 걸 내가 해야겠다고. 민호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 절대로.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너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안아주고 싶었어.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나에게는 이미 민호가 있었으니까. 수연아, 미안해.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멀리서만 지켜봐서. 하지만 알아줘. 너는 내게 큰 위로였어. 아이가 없는 내게 너는 딸 같은 존재였어. 너를 볼 때마다 행복했어.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기뻤어. 고마워, 수연아. 내 삶에 와줘서. 사랑해. 지영 이모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없는 내게. 딸 같은 존재. 민호와 지영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둘 다 문제 없다는 것이었다. 그냥 인연이 없는 거라고 했다. 지영은 괜찮다고 했다.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호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수연이에게 그렇게 매달렸던 게 아닐까? 그럼 수연이는 지영의 대리 만족이었던 건가? 민호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게 됐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의 아이? 그럼 수연이는 지영의 친딸이 아니란 건가?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영의 친딸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아이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는 금고를 다시 뒤졌다. 맨 아래 숨겨진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출생신고서 사본.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성명 강수연. 생년월일 1995년 2월 15일. 모 강민정.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다. 1995년. 강민정. 민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1995년이라는 연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995년. 그때 민호는 대학교 4학년이었다. 취업 준비에 바빴던 시절. 그리고 MT가 있었던 해. 민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대학 마지막 MT. 술에 취해 어떤 여학생과 그리고 그 후 연락이 끊겼던 일. 설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지영의 편지를 펼쳤다.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게 됐어라는 문장을 계속 읽었다. 만약 수연이가 내 아이라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지영이 왜 숨겼겠는가? 자신의 딸이라면 당연히 말했을 것이다. 그럼 대체 누구야? 누구의 아이길래 이렇게 숨긴 거야? 민호는 다시 사진들을 꺼냈다. 지영과 수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수연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졸업 가운을 입은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매, 코, 입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누구를 닮은 걸까? 문득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사진 속 수연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눈매가 비슷했다. 코 모양도,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습도. 설마. 민호는 주저앉았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수연은 지영의 딸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딸인가? 혹시 자신의 딸인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직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아내가 15년간 숨긴 비밀. 3억 원이나 쏟아부은 그 아이. 누구의 아이이기에?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서재 바닥에 앉아 사진과 서류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영아,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긴 거야? 민호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출생신고서에는 여전히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금고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그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회사에도 가지 못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수연이와 지영이, 그리고 1995년의 기억뿐이었다. 확인해야 해. 직접 만나봐야 해. 민호는 결심했다. 강수연을 찾아가기로. 그녀가 누구인지, 왜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직접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사진 속 주소를 보니 수연은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 출판사. 지영의 기록에 있던 바로 그 출판사였다. 일단 가보자. 이틀 후 민호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다. 12층의 빛과 그림자 출판사라는 간판이 보였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지영의 남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민호는 용기를 내어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출판사 문 앞에서 다시 망설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직원 서너 명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 강수연 대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한지영과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과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다. 한지영,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들었다. 짧은 대화 후 그녀가 말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호는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표실 문 앞에 섰다. 강수연 대표라고 적힌 명패가 보였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 민호는 문을 열었다. 창가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강수연.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30살 초반의 여성. 단정한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민호는 숨이 멎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앉으세요. 수연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앉았다. 수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지영 선생님의 남편분이시라고요? 네, 민호입니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제 처지에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처지요? 수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그저 선생님이 도와주신 고아원 출신일 뿐이니까요.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선생님이 15년간 몰래 도와주신 사람입니다라고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15년. 알고 계셨군요. 아내가 당신을 도와준 걸.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익명 후원자가 있다는 것만 알았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셨고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한지영 선생님이라는 걸. 왜 아내가 당신을 도왔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선생님은 그저 내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다고만 하셨어요. 당신 어머니요? 네. 강민정. 제 생모입니다.
2010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강민정. 출생신고서에 있던 그 이름. 그럼 당신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거든요.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울 수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아버지를.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러 왔다고 해요. 멀리서만.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다 가셨대요. 왜 데려가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나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수연은 말을 멈췄다. 아니면 저를 버린 아버지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다. 민호는 숨이 막혔다. 수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한지영 선생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수연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만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슬픔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 마치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듯이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생님은 저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딸을 대하듯이.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영과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 기억합니까? 수연은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다. 2018년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취업하고 처음 맞은 크리스마스. 선생님이 케이크를 사들고 오셨어요. 함께 먹으면서 이 사진을 찍었죠. 아내는 행복해 보이던가요? 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제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의 눈빛이었을 것 같았어요. 민호는 눈물을 참았다. 당신은 왜 선생님이 당신을 도왔다고 생각합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죄책감 아닐까요? 죄책감? 네. 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어쩌면 선생님은 제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한 걸 후회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라도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모릅니까?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 평생의 수수께끼예요.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 란이 비어 있고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한지영 선생님도 아시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호는 일어섰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선생님의 남편분을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수연도 일어나 민호를 배웅했다. 문 앞에서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한지영 선생님, 좋은 분이셨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만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방금 본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무나 닮아 있었다. 강민정. 1995년.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1995년 대학교 4학년 MT. 술에 취해 어떤 여학생과 하룻밤을 보냈던 일. 그 후 연락이 끊겼던 일. 그 여학생의 이름이 혹시 강민정이었을까? 빌딩 밖으로 나온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수연이의 아버지라는 걸. 하지만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15년간 혼자 짊어진 걸까?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다. 1995년 그날의 진실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지영의 서재로 향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다. 아내가 남긴 단서가 분명 더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서재에서 또다시 아내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에게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읽어주세요. 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마지막 답일 것이다. 민호는 서재 바닥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민호에게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읽어주세요. 아내의 필체, 마지막 편지, 모든 답이 담긴 편지. 손이 떨렸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태워버려야 할까? 진실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다. 두껍게 접힌 편지지. 민호는 펼쳤다. 지영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모든 흔적을 찾았겠지요. 상자도 금고도 수연이도. 그리고 지금쯤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강수연이라는 아이를 15년간 몰래 도왔는지, 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민호, 이제 모든 걸 말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2010년 4월, 나는 대학 동창회에 갔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날 한 친구가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같은 과 후배였던 강민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민정이.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1995년 당신과 같은 학교 다닐 때 본 적 있는 후배였죠. 친구가 말하더군요. 민정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고아원에 맡겼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데려올 수 없었다고. 그리고 15년 동안 멀리서만 아이를 지켜봤다고. 나는 물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고. 친구는 모른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대요. 다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영원히 모를 거고 몰라야 해요. 민호,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민정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어요. 1995년 봄 당신이 MT에서 돌아왔을 때를 말이에요. 당신은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나에게 고백했죠.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어떤 후배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당신은 그 후배의 이름까지 말했어요. 강민정이라고. 나는 그때 화가 났었죠.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인도 아니었고,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 보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는 결혼했죠. 하지만 2010년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요. 민정이의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를 만나러요. 수연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 아이의 눈매, 코, 입매. 당신을 너무나 닮았어요. 수연이는 당신의 딸이었어요. 민호.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참았지만 고아원을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몰랐어요. 민정이는 말하지 않았고 혼자 감당했어요. 왜 민정이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 물었어요. 민정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민정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죠.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민호, 민정이는 당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짊어진 거예요. 나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충격받을 거예요. 죄책감에 무너질 거예요. 내가 몰랐다니, 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니 하면서 평생 괴로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달라질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보며 늘 미안해할 거고 나는 수연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편하게 살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당신은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수연이를 돌볼 수 있어요. 민호, 고백할게요. 나는 수연이를 돌보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아이를 원했어요. 간절히. 수연이는 당신의 딸이었어요.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나는 결심했어요. 당신 몰래 수연이를 돌보겠다고. 당신의 딸을 지키겠다고. 그날부터 나는 일을 시작했어요. 번역, 강의, 원고 작업. 당신은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필사적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수연이를 도왔어요. 학비, 생활비,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 수연이를 만날 때마다 행복했어요.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기뻤어요. 당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 괴로웠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어요. 당신의 딸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수연이는 당신을 닮아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대학도 갔고 취직도 했고 이제는 사업까지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내 딸처럼. 아니, 내 딸이었어요. 낳지는 못했지만 15년간 엄마처럼 지켜본 딸. 민호,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것, 15년간 거짓말한 것, 당신의 딸을 숨긴 것.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이는 잘 자랐어요. 훌륭한 여성이 됐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딸이에요. 나는 당신을 지켰어요. 죄책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당신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수연이를 지켰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이제 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수연이는 남았어요. 부탁해요, 민호. 수연이를 만나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혈액형도 같아요. B형, 눈매도 같고 웃는 모습도 같아요. 수연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무섭겠죠?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주세요. 수연이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민호,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몰랐어요. 민정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혼자예요. 가족이 없어요. 당신도 이제 혼자예요. 나도 떠났으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주세요.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했어요, 민호. 당신과 함께한 15년 행복했어요. 수연이를 돌본 15년도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의 아내 지영.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쓰러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수연이는 내 딸이었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995년의 실수, 강민정의 침묵, 지영의 희생. 내가 아버지였어. 민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왜 몰랐을까? 왜 민정이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지영은 혼자 짊어졌을까? 미안해. 민정아, 미안해. 죽은 강민정에게 홀로 아이를 낳고 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그 여자에게 미안해, 지영아. 15년간 혼자 비밀을 지킨 아내에게 미안해, 수연아. 30년을 아버지 없이 산 딸에게. 민호는 한참을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민호는 결심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일어섰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은 자신의 얼굴. 그 얼굴이 수연이를 닮았다. 아니, 수연이가 자신을 닮았다. 이제 만나야겠어. 딸을. 민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수연의 사무실 번호.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여보세요. 빛과 그림자 출판사입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어제 갔던 사람입니다. 한지영의 남편. 아, 네. 기억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연의 조용한 목소리.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또 다른 침묵. 그리고 수연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세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딸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민호는 다시 빛과 그림자 출판사 앞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장소.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 어제는 의심과 분노를 안고 왔다. 오늘은 진실과 사죄를 안고 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민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2층. 수연이 있는 곳. 딸이 있는 곳. 수연은 대표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민호는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수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낮은 테이블만이 놓여 있었다.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지영이 남긴 마지막 편지. 이걸 읽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보았다. 민호에게라고 적힌 글씨. 한지영 선생님의 편지인가요? 네. 모든 진실이 담긴 편지입니다. 민호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수연은 긴장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눈만이 크게 떠졌다. 뭐라고요? 강수연. 당신은 내 딸입니다. 민호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995년 봄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MT에서 술에 취해 강민정이라는 후배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락이 끊겼죠.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몰랐습니다. 민정 씨가 임신했다는 것도 당신을 낳았다는 것도 30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수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내 지영이 알아냈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15년간 나 몰래 당신을 돌봐왔어요. 민호는 편지를 수연에게 내밀었다. 이걸 읽어보세요.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수연이 편지를 다 읽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 강민정은 당신을 지키려고 혼자 견딘 거군요. 미안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정 씨가 고통받는 것도 당신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당신은 몰랐던 거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수연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한지영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수연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선생님이 쓰셨네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단지 몰랐을 뿐이다라고.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30년을 당신 곁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죠. 수연이 미소 지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민호는 수연을 바라봤다. 자신을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미소.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알았다면 분명 책임지셨을 거예요. 선생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수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그녀는 돌아섰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한지영 선생님이 당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수연아, 이상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반가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처음으로 민호는 딸을 안았다. 수연도 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30년의 공백, 30년의 그리움, 30년의 비밀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민호와 수연은 함께 묘지를 찾았다. 한지영의 묘지. 이모님, 수연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니,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나왔어요. 수연이와 함께 두 사람은 꽃을 놓고 향을 피웠다. 지영아, 고마워요. 민호가 말했다. 당신이 지켜준 거예요. 나를, 수연이를 모두.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모님, 감사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5년간 저를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민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일주일 전 자신과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와 딸의 첫 사진. 여보, 우리 사진이에요. 나와 수연이. 당신이 바랐던 모습이에요.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다. 수연도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모님,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못다한 감사의 말들이에요. 편지를 사진 옆에 놓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지영아, 나 이제 아빠가 됐어요. 30년 늦은 아빠.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서툴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수연이가 외롭지 않게 당신이 해줬던 것처럼, 이모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할게요. 수연이 말했다. 우리 잘 살아볼게요. 이모님이 만들어주신 이 인연 소중히 지킬게요. 민호와 수연은 손을 잡았다. 아버지와 딸의 손.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나왔다. 6개월 후, 민호는 빛과 그림자 출판사의 편집자문으로 합류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딸의 사무실에서 일했다. 수연의 아파트에는 민호가 찍어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함께 식사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민호의 집 거실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왼쪽 민호와 지영의 결혼 사진, 가운데 지영과 수연이 함께 웃는 사진, 오른쪽 민호와 수연이 함께 웃는 사진. 세 사람이 만든 가족의 초상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와 수연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빠. 수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민호는 멈칫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응, 딸.
이모님, 아니, 지영 어머니 생각 많이 하세요? 매일 해. 그리고 매일 고맙다고 생각해. 저도요. 수연이 커피잔을 들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을 거고, 아버지는 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그랬겠지. 이상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만났어요. 슬픈 일인데 동시에 기쁜 일이에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영이가 남긴 선물이야. 우리 둘을. 맞아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수연도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저 다음 주에 책 하나 출간해요. 제목이 부서진 거울이에요. 부서진 거울? 네. 어떤 가족의 이야기예요. 비밀과 아픔으로 부서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 민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 같은데? 비슷하죠. 작가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으셨대요. 제목이 좋네. 부서진 거울. 책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어떤 거울은 부서진다. 하지만 부서진 조각 사이로 비치는 빛은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빛은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은 빛이기 때문이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맞는 말이네. 우리가 그래. 맞아요. 우리는 부서졌지만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꿈.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다. 부서진 거울 사이로 비치는 빛처럼 그 햇살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을 뿐이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